이 교수의 에카르트 톨레 읽기 두 번째는 이의식혁명. 내가 붙인 제목이에요. 정리한 거죠. When you become aware of silence, immediately there is that state of inner still alertness. You are present. You have stepped out of thousands of years of collective human conditioning. 번역 참 잘했어요, 이것도. 고야의 지혜라고 진욱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 참 잘 됐어요. When you became aware of silence.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고독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immediately there is that state of inner stillness. inner는 내면이죠. 내면의 고요한 뭐라 그럴까? 얼라틴스가 뭐예요? 경각심 또는 뭐 하여튼 경각심의 그런 상태가 있게 된다. 당신은 현존한다.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은 콜렉티브 휴먼 컨디셔닝, thousands of years, 수만 년의, 응? 수만 년의, 수천 년의, thousands years니까 수천 년이죠. 수천 년의 집단적인 인간 조건, 그지? 인간 환경, 뭐 조건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컨디셔닝, 조건에서 out of, 빠져 나온 것이다. 그지? 빠져 나온 것이다. 왜 번역을 잘했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당신이 고독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내면의 고유한 경각심의 상태가 있게 된다. 이 말은요,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독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일런스를 어웨어. 아, 그러니까, 고독이래, 고요. 미안해요. 고요함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고요함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때. 무슨 소리냐면, 이 You become aware of stillness. silence. 그거는 silence라는 거를 you are aware는 고역하면 안다니까. 근데 이게 became을 왜 썼냐면 조용한 분위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분위기. 이 고독 요거는 다시 말하면 조용한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뜻이에요. become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신이 고요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요 말을 다시 분석을 하면 제대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고요함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게 됐을 때, 또는 조용한 분위기, 그 주변에 참 조용하네, 사일런트하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보세요. 앉아서 이제 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스톱한 것처럼 고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진짜로 느끼게 되죠. 그 고요함이 젖어든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고요한 분위기, 고요한 다른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지. 그런 뜻이.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고요한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었을 때, 참 세상이 고요하네. 주변이 고요하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는 보통 이런 고요함을 못 즐겨요. 이걸 알지 못한다고. 보통의 경우에는 주변이 고요해지면, 고요함을 느끼면 TV를 키는 등 고요함을 못 견뎌하는 어, 근대 문화에 젖어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덧불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산속의 산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등, 지내보는 등 그 고요함의 분위기에 분위기라고 왜 쓰냐면 비컴이 있어서 그래요. 고요함이 점점 돼가는 거죠. 고요함의 분위기에 응? 휩싸여 보도록 노력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become aware of silence는 고요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지만 고요함을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요함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의 첫 번째냐면 삶의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응? 네.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려면요, 우선 자기가 뭘 하는지,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뭘 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지? 그러려면 우선은 나 혼자가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판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꼬마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장난감 사고 싶어? 그럼 대답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되면 뭐 하고 싶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하는지 어른이고 아이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되게 중요해요. When you become aware of silence.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 이 중요한 거는 그 고요함을 알게 됐을 때 즉시 내면의 고요함, 경각심의 그런 상태가 있게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무슨 소리냐면 요 앞에 고요함은 뭐예요? 밖의 고요함이죠. 주변에, 환경에.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더 재밌는 말은 뒤에 번역을 무엇시겠어요?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너무 멋진 의역이에요. 내면의 고요한 경각심의 그런 상태. 이걸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안의 고요함이죠. 그러니까 밖의 고요함, 응? 환경의 주변의 고요함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까 쭉 얘기한 게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주변의 고요함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한마디 정리해서 말한다면. 그치? 이게 그 뜻이에요. 응? 그러면 즉시예요. immediately. 즉시. 그러니까 이따가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란 말이죠. 요 고요함을 느끼게 강제됐다는 소리는 이건 뭐냐면 즉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즉 밖의 고요함을 의식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이유는 되는 힘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바깥의 고요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고요함을 확보하라는 소리는 내면의 고요함이 있는 사람만 바깥의 고요함을 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런 내면의 고요함, 조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바깥의 고요함을 견디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 안에 고요함이 없는 사람은 바깥의 고요함이 뭐를 불러요? 보통 이런 걸 뭐라 불러? 이걸 지루함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쁘게 할 일이 없는 상태라는 이런 사람의 이게 자기 모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삶이 너무 크고 힘들다고 컴플레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응? 스트레스가 많다고. 어? 말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여자들이. 나는 한 어디 바닷가나 한가에서 좀 있고 싶어. 그런단 말이죠. 거기 데려다 놓으면 기절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내면의 고요한 경각심의 상태가 없으니까. 내가 얼라트니스를 경각심이라고 불렀는데 that state of inner still alertness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다 번역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독자들이 4, 5페이지는 앞부분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의 고요함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것도 뭐 번역자가 밖의 고요함과 안의 고요함을 비교함으로써 차라리 대구처럼 시한 구절처럼 이렇게 해서 기억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의 고요함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스틸이 고요함이죠. 조용하죠. 움직이지 않음이죠. 스틸은 뭐냐면 뭐에 반단 말이에요. 비지에 반단 말이죠. 응? 바쁜 거. 그치? 마음이 번잡해. 그치? 마음이 번잡하고 분주한. 응? 비지의 반대말이 스틸. 그치?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 스틸. 그치? 이너는 내면이죠. 임에도 뭐냐면 멍청한 상태가 아니라 얼러트한 상태라는 게 이런 종류의 고요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얼러트가 뭐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보초가 서서 이렇게 좌우를 훔쳐보는 거 있죠? 그게 얼러트예요. 그지?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게 이제 선불교 명상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러니까 선불교 명상하러 앉아 있으면 대부분 어떠냐면 졸아요. 왜냐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마음 분주하게 생각할 거리를 뺏어버린 상태에서 참선을 하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졸음과 싸우는 게 일이 되는데 진짜 만약에 명상을 하잖아요. 진짜 명상을 하면 진짜 명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보면 얼러트한 상태가 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참선하는 데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의 새소리, 당신의 숨소리 집중하세요. 라는 공부처럼 그지? 모든 삶의 흐름의 어? 흐름을 다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게 얼라트예요, 얼라트. 그래서 여기 안의 고요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진짜 고요함이 조용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현존한다. You are present.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present.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현존이라는 단어 이거 보통 많이 쓰는데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사실은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냥 혼잣말로 해서 쓰는데 현존, 현재의 존재함.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에 존재한다. 즉 무슨 소리냐면 현재에 존재한다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 현재에 존재한다. 이 말, 뭐, 철학책이나, 뭐, 하여튼, 명상책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프레젠타드는 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를 생각하느라 세상에 빠져있지도
미래를 공상하느라 공상 빠져 있지도 않고, 음, 바로 지금 여기, 음, 그러니까 now and here에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이게 그 바로 이게 바로 모든 영성사상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그 인간은 생명은 어? 지금 이 순간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이 사는 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앞으로 안 온 건 미래가 되겠지만 사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현재에만 어, 살아가고 있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게 바로 영성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는 건 알겠죠? 근데 그걸 이제 깨닫고 자기가 진짜로 현존한다. 현재 진짜. 이걸, 이런 진리를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지만, 진짜로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 공과 마음과 영혼이 다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가 과거와 과거의 해상과 노스탈지아, 어? 과거의 추억의 해상의 추억의 노스탈지아죠. 와 미래의 유토피아를 있는 직선의 시간관에 바탕을 둔 이념을 돈으로 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먼 미래인 스카이 대학의 스카이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데 수십만의 학생 중 1000명 이내이 1000명이 뭐야? 500명도 안 되죠? 500명도 안 된다고. 몇백 명이네. 몇 명이 늘었다고 그러더라, 그렇죠? 몇백 명 이내에 한 행복할 것인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는 영어로 노웨어예요. 뭐 어디도 없는 장소예요. 그래? 지지 당하고 이런 거 많아요. 뭐가 있어요 또? 응?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청년들에게 많은 편안한 노무 생활을 제안하고 공부하는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이가 없는
또 있어요. 공부하거나, 어? 여성들에게 과 같은 기능들을 언젠가는 가져가는 오해는 그렇게 유명한 노력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일본지.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뭐가 해요? 그래서 발성 가능성 없는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자리를 현재를 수행하는 게 하고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 수천 년의 인간 집단 조건에 그래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를 쓴 거예요. 응? 지금 여기 프레젠트를 썼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이래야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말한 긴 설명을 바로 쉽게 했죠.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당신은 수천 년의 집단적인 인간 조건, 이 수천 년의 집단 조건, 인간 조건이 뭐냐면 3천 년 전 농업사회, 청동기 농업사회 시대의 농업사회, 그리고 2000년 전 베이스, 이런 이런 음, 시간에 이런 시간과는 미국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계급사회 이런 그지? 이게 지배적이었는데 1960년대 그냥 1960년대 미국으로 양성사상은 어떻게 해요? 이건 서구 문명의 그런 걸 인하고 하는 하는데 그래서 유럽이 전하는 언어. 어? 그 지금 이 명성사상들은 대부분 다 1960년대 미국에 도입됐는데요. 1960년대 그때는 이런 인간 조건,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집단적인 인간 조건이 바로 그 소리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한 인류의 습관.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에 앞으로 잘 될 걸 목표로 하자. 성공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응? 성공이란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현실을 희생하자 이게 들어있죠. 이 수천 년 전에 집단적인 이게 혁명.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뭐라고 썼냐면 의식혁명이라고 쓴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사실은 의식혁명의 작업이에요. 다른 책을 보면 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보면 인간 정신 속에는 의식을 시간에 속박시켜 왔던 습성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식을 시간에 유토피아 그지 미래의 유토피아 미래의 머리에 미래의 시간을 희생하자 그지? 그 시간에 속박시켜 왔던 습성이 그거예요. 이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가 언제부터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2, 3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1960년대까지 그때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진짜 뼈 깊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의식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심오한 변화를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집단의식은 나는 뭐라 그러냐면 근대 저기 근대까지였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집단의식은 근대 문명까지 이어져 내려온 응?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19세기 말에 모더니즘이고 또 하나는 모더니즘 예술운동가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를 통해 응? 심오한 변화, 이 서구 중심이에요. 서구 중심으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1960년대예요. 왜냐면 이때 동양 영상가사의 힘입어 힘입은 다른데 배우의 거기를 얘기하는. 그때는 탈근대 시대가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때는 뭐냐면 19세기 말의 모더니즘은 한국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의 전성기였지만 음, 뛰어난 예술가들이 탈근대 상의 세계를 일감한. 그러니까 그때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근데 이게 서구 식민 제국주의가 근대 그걸 통한 식민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고 잘 살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데 그때 무슨 예술운동 그지? 그들은 예술가들이 그거 지금은 잘 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60년대에는 아주 지배적인 그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또한은 누구냐면 지금이에요. 그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공동사당의 말을 지구 곳곳에서 그래서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현대 시대가 영상의 시대가 21세기에 본격화하려면 기대를 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글들이 기괴한 글들이 아니고 60년대만 해도 약간 기괴한 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뉴에이지라고 그러거든요. 뉴에이지 등 번째도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보고. 그래서 이때 뉴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뉴에이지 근데 미국에서는 뉴에이지 그러면 약간 웃어요. 약간 웃기는 또라이 같은 애들이 했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웃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죠. 장 장이 미국인의 20% 이상이 어? 출연하는 등 출연 문화가 되어가는 등. 그래서 한국의 그 예술들이 먹히는 거예요. 한국의 BTS나 이런 사람이 먹히는 이유가 세상이 바뀌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그 소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가 지금은 되게 인기 강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물질 형태 분리감이라는 꿈에서부터 깨어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 형태 분리감이 뭐냐면 현대 문명의 뭐예요? 물질 중심, 그지? 물질과 형태. 형태는 폼이에요. 폼. 모양이 생긴 거죠. 어? 어.
이건 또 없죠? 분리의식. 응? 응? 핵심 중심으로 하는 근대명령. 그래서 근대명령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인류는 깨어나 있습니다가 무슨 소리냐면 끝나서 지금 뭐가 됐다? 깨어나서 탈근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근대 시대의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예, 근대문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탈근대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 그런 의식들은 다 사라졌다. 그 소리예요. 이걸 딱 이렇게 모호한 말로 써서 뚜렷하게 잘 안 보여서 내가 설명을 계속해요. 시간의 막다른 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몽롱하죠? 시간의 막다른 끝이 뭐냐면 근대 명이 보이던 시간관, 그지?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설적 흐름을 가진 그런 시간에 막다른 것인 거죠. 시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에 막다른 것은 근대적인 시간에 근대적인 시간에 막다른 것에 있다는 것. 이해가 되죠? 이거 그냥 말하면 이거 무슨 뭐 몽상한 그러니까 이런 명상하는 글들이요 몽상회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어, 시처럼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묘사예요. 우리는 오랜 동안,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망의 방식을 깨뜨리고 있는. 이 뭔지 아까 설명 한번 했었죠? 오랜 세월 말할 수 있죠? 2, 3천 년 됐으니까.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망의 방식, 뭐야? 욕망 중심의, 그게. 우열관, 우월, 우열의 권력 구조, 를 가진, 응? 권력 지배 구조죠.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가진 욕망 중심, 소유, 응? 욕망 중심, 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 이거죠. 우열의 지배 구조를 가진 인간의 욕망 중심, 소유의 욕망 중심에 이었던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망의 방식이죠. 이걸 뒤에다 쓰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욕망 중심의 망의 방식이죠. 지고 있는 거죠. 마음은 상상할 수만큼 엄청난 고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엄청난 고통이라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고통이라는 단어를 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창조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고통은 생기는 언제나 있지만 응? 이 원죄, 그러니까 불교의 원죄, 기독교의 고해라는 말처럼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교의 고해, 응? 고해는 고통의 바다죠. 고해와 그리스도교의 원죄처럼 고통은 언제나 있지만 뭐예요? 고통받음, suffering, 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통은 있어요. 뭐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지 뭐지, 그치? 그러니까 그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통받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영성사상의 기본교리. 네. 이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창조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뭘 아픈 걸 창조했다고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하는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음, 피해를 주는 건 뭐예요? 음, 그러니까 고통받음을 만드는 건 욕망 중심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응? 전쟁을 왜 하냐고 도대체 전쟁을 왜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시끄럽죠. 일본 애들이 왜 자꾸 독도를 자기 거라고 그러냐고. 자기 그 문제라고, 그지?
돈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가 독도를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애들이요. 스스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아진단 말이죠. 나는 일본의 국토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이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악이라고 그러지만 뭐가 더 낫다고? 무지나 망상이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치? 이건 악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악은 기본적인 고통을 포함한 의미가 있는 어? 세상은 악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거는 우린 다 죽어. 그치? 뭐 그런 건 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그게 아니라 어? 무지 그죠? 스스로 인간 스스로 화해처럼 그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고통과 고통받는 고통도 만들어내죠. 왜냐면 전쟁하면 서로 고통을 만들어내잖아. 어떻게 보면요, 만들어내는 고통이 더 많아요. 선생의 고통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맨날 무슨 사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문제다. 그러죠. 그죠? 요새 산불 나가도 누가 문제예요? 불을 일부러 지른 게 아니라 일부러 지른 건 아니죠. 그지? 그랬대. 이번에 그 경상북도에 산불 난 거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 묘소에 갔는데 나뭇가지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지니까 라이터로 그 나뭇가지를 꺾으려고 태웠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을 지른 거죠. 무지나 망상이죠. 그 처우하기도 곤란해요. 막 심하게. 그래서 뭐 맨날 공지가 오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뭐 어쩌고 나오더라고요. 또 벌금형이죠. 무지나 망상이 더 문제인 거죠. 인류는 지나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역사 의식이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 지금 현재 시대, 현재의 역사 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라고 내가 중요한 말인데 밸류트의 용어긴 한데 내가 맨날 써요. 현재의 역사 의식은 이런 역사 의식에 내가 동의를 해요. 이런 현재의 역사 의식에 네, 동의를 하는데 그건 음? 네, 기후재앙 같은 것들이 현대 문명의 난경,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대 시대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데 이건 왜 혁명이냐면 왜 혁명이어야 하냐면 이게 왜 혁명이어야 하냐면 기존의 응? 욕망, 충족,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영성사상의 바탕을 둔 엄청난 인류의 진화가 요구되는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만 말하는 게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야말로 인류가 한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장만 보더라도 기후재앙의 사태만 보더라도 이 영국 지역에 불난 거는 바로 기후재앙 때문이죠. 왜 기후재앙 때문인지 왜냐면 그 바람이 불길을 바람이 불씨를 로켓처럼 날려보내는 바람에 피해가 엄청났는데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는 기후재앙으로 인해 큰 바람 그러니까 기류 기류의 흐름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도의 바람은 지상에서 아주 먼 곳에, 지상에서 아주 먼 높은 곳에서 흐르던 동물인데, 기후재앙으로 인해, 어? 기후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환경 속에, 환경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서 나는 바람이 지금 밑에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물난리가, 그치? 물난리와 물난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예, 있을 것입니다. 그 이걸 해결하는 기회가 뭐냐?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닷가에 있는 저 마을들은 괜찮았다고요. 이번에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이 탔잖아. 바다 옆인데 왜 타냐고. 그지? 바다 옆인데 왜 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는. 그 지금부터 상식이 아닌데 통하는 거예요. 응? 그래, 한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진화. 이때 진화는 뭐냐면 영적인 상황으로 물질이 아니라 응? 근대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응? 근대의 영적인 차원의 진화야말로 인류가 한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서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냐면 가까운 인간관계가 왜 영향을 미치냐면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문제와 갈등 쪽으로 점철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인간 경험 내가 이건 할 수 없이 또 얘기해 주는데 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 의하면 근데 분명은 뭐냐 생각, 이념, 조짐의 물질로 임으로 해서 이야기에 뭐가 생겼대요? 감정과 일, 육체, 의와 영성의 차원이 유지돼 오는 바람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 감정과 영성을 고려를 안 해요. 어? 그러니까 감정과 영성을 고려를 안 하는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있나? 그치? 서로의 감정, 영성을, 인간관계가 감정과 영성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치? 감정과 영성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않으니까, 어?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까지 아주 깊은 교류가 불가능 하며, 감정의 교류가 서투르게 돼. 뭐가 돼요? 문제와 갈등으로 점철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도, 그지? 그 감정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해결될 텐데, 문제가 갈등으로 되고,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분명히 서로 사랑했는데, 이혼율이 50%죠.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혼이 50%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알아차렸듯이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해주고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인간관계, 그지? 인간관계 자체가. 어?
인간관계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는 뭐가 없냐면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거죠. 인간의 차원을 무시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을 추구하는 게 왜 관계를 하냐면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남녀 관계든지 모든 관계에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진정한 평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하는 것인데 이는 왜 영원히 안식할 수, 말 그대로 있는 상태를 하기 때문. 그런데 이는 거의 영혼의 무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지? 있는데 이게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현대적인 관계에서는 돈을 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환멸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서로 만날 때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에는 당연히 영혼의 영혼을 줄 상대라고 기대하고 만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되지만 응? 그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만나니까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식 어떻게 해요? 화려한 물질로만 덮잖아. 결혼식에 뭐가 빠졌어요? 영성의 개념이 아주 빠져 있어요. 그치? 관계가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행복은 뭐냐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현실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것만 있다면 물질은 금방 질리죠. 깨우침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관계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남녀 관계나 인간관계가 무조건 한멸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만 되냐면 이 세상에 장차 도래할 더 높은 의식의 차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밝은대 시대, 양성의 시대, 응? 성부자가 되려는 여러의 공간적, 응? 공간,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 길거리의 반려자죠. 응? 영성 그림의 공간을 찾으려는 과정의 1학년. 그게 영성의 시대의 선구자가 되니까 그 지금은 참 좋은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되니까 그도 같이 갈 사람을 찾으면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울메이트지. 영혼의 동반자. 그지? 영혼의 동반자가 지금은 찾을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낡은 관습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낡은 관습에 매달리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무슨 뜻이냐면 영성의 차원에서 수 있는 있을 인간관계를 모르는 근대 시대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응?
근데 이제 이분법 적세가는데요. 이분법 적세가는 뭐가 있어요? 적과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응? 대립하고 싸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과 폭력, 혼돈과 관계가 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도 이 비슷한 예화가 나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다시 말로 하면 뭐예요? 기후재앙 등 근대 남론의 양형 상황에서. 네, 그게 이것이, 그지? 난경 상황. 근대 재앙 등 간대 담론의 난경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식인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가 맞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새롭게 가느냐가 문제죠. 이미 2500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2500년 고대 시인 스승들이 누구냐면 이미 예술, 자, 아까 부처, 또 공자, 그다음에 노자. 음, 이 놀라운 게요. 그때,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라고 그래요. 그때 다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인류에게. 그거를 이제 그 지혜로운 스님이 깨달았던 걸 갖다가 지금까지 영성사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또 한 번의 놀라운 공성의 제기가 진행되면서, 어, 이제 다시 어, 재검토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재검토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영수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거 제대로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근대 과학기술이죠.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의 인간 기능 장애가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해졌냐면 최초로 이 행성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지금 이 인류 멸절, 그지? 기후재앙 등 인류 멸절의 위협을 초래할 정도로 근대 문명이 기이하게 발전한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이 기원전 4세기경의 현자들의 사상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평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 스승들이 지적한 인간 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다. 왜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냐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지? 아주 인류 멸절의 위협을 거의 직했으니까. 이걸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 인류 멸절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두 그루가 있는 거죠. 누굴 빼놓고 19세기 말에 모더니즘 소수의 예술가들, 네, 소수의 모더니즘 이런 예술가들과 1960년대의 모던 청년층, 흑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빼놓고는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1960년대에 그 했던 사람들이 이때 뭐냐면 지금 말하는
에카르트, 보이는 에카르트, 톨레르, 공성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 이게 이때는 이제 인도의 구루한테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가능성밖에 안 됐고 사람들이 무시한 거죠. 근데 문화적, 종교적 배경 관계없이 여기저기 소수의 개인이 신앙을 뿐이었다. 그게 지금 이거는 196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꽃이 피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랬냐면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절박함이 아주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일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측면에 선택에 직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을 의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미국인의 20%가 넘는 마음속인 필연자들은 물론 선택 위기를 절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한강이 진격하는 채식주의자, 목숨을 걸는 채식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생각보다.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음, 이런 것들이 인류의 25%나 30%가 되면, 줄고 급전환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에 티핑 포인트에 그 설계자들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25%, 35% 바뀌면 뭐가 된다면 그게 그리고 이 방향이 옳다면 그지? 그리고 이러한 진화 방향이 설득력이 있고 옳다면 그게 많이 안 바뀌고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쯤 바뀌면 3분의 1, 3%가 3분의 1, 3분의 1이죠. 24분의 1이나 쿼터라고 그랬으니까 25%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써드니까 3분의 1.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바뀌더라도 영성의 시대로의 그지? 이러한 영성의 시대로 응? 발견되는 진화 방향이 설득력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신화도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즉 세상에 관한 담론, 이야기 구조, 인식 체계가 바뀌는 운명들이 음, 그러니까 무슨 뭐 종교가 바뀌고 뭐 이들려 바뀌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우리는 신화뿐만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이야기 체계 자체, 믿음 체계 자체, 그죠? 이야기 구조 자체, 인식 체계 자체, 패러다임, 그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욕심, 그런 게 바뀌는 거야. 욕심을 품는 마음 같은 것도.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깊은 곳에 진행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화는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야. 개선하고 조금 개혁하고 조금 바꾸는 거, 이런 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아요. 응? 바꿔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시스템의 개선의 개혁이 아니라 그런데 시스템으로의 혁명이어야 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의식의 생각은,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의 초월이 무슨 소리냐면, 근데, 담론에서 있는 생각 자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혁명이다. 이어야 한다. 즉,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담론 구조에 대해서, 이 생각, 이념의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네? 현대 담론에서 영감의 차원을 현대 담론을 인간적인 전환.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을 가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 소용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줘요.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머릿속 아무리 굴려봐야 없는 거야. 지금까지 있는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무한히 광대한 자원이 자기 자신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이게 뭐야? 영성사자, 그지? 어, 육체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능력, 생각, 응? 즉, 어, 사고, 사고 체계도다, 영성의 생각을 만날, 알 수 있다는, 있게 이게 새로운 능력이에요. 육체로만 생각하고 물질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영혼이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치? 생각보다 광대한 차원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걸 깨닫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언제 했냐면 1960년대에 피운동, 포스모더 운동 사람들이 이 동양의 그루들한테서 배운 거죠.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 잘 아는 것, 그치? 그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얘기했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 거죠. 혁명적이죠. 엄청난 혁명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머릿속 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일 거예요. 왜 이게 자유가 되냐면, 더는 자아 중심의 근대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그치? 자아 중심의 근대 세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는 끝나버린 과거에 갇혀 있는 생각일 뿐이니까. 이를 벗어나는. 어떻게 벗어나요? 이를 영성사상의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순간에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조금만 들어도 자유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죠.
응? 그럼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면, 근대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생각해온 자기 말고, 자신 말고, 지금 이 글을 읽거나 들으면서 반성하는 또 하나의 자신,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이는, 그지? 근대적인 내면의, 자, 근대적인 나가 아니라, 그지? 그런 나가 아니에요. 근대적인 나가 아니라, 그 나를 보고 있는 영성, 지금껏 것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응? 나의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읽고 공부하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나에 갇혀 있었는데 넘어가는 거죠. 여성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나라는 게 남성 중심주의에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페미니즘 얘기 들으면 여자들은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자유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그 알아차림. 응?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있지만 내가 생각한다 그러죠?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말하는 그 공간. 그 생각을 하는 나. 이거는데 뭐지?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참 나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나가 여러 단어가 쓰여서 정신이 없어요. 정리해주면 나는 제1, 제 물질의 차원에서의 나. 그지?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지? 두 번째는 생각, 오염의 차원에서의 차원의 근대적 나인 나.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 정성의 차원의 응? 음, 뭐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고요함, 그지?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는 나. 등 최소한 3차원의 나가, 그치? 이거는 생각해보면 감정을 느끼는 나죠. 감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지? 근대의 나가 부정했던 감정을 느끼는 나는 육체, 육체로 느끼죠? 몸으로 느껴요. 그지? 감정을 뭘로 느껴요? 몸으로 느끼는데, 나는 육체의 나였는데, 이 육체의 나를 느끼는 진짜 나, 나는 영성의 나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래서 나가 최소한도 세 개나 있어요. 그게 감정이라도 되게 중요해요. 감정이 이 세 개의 나를 연결해주고 있다. 일터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게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떤 옷을 입었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처음으로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육체나 물질이나 이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영성의 차원에서 즉 상대방을 영혼의 상대로 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관심이 그래서 이 모든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관심. 그냥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을 기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틀이 없이 말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내가 에카르 톨레의 글을 다시 읽고 있는 겁니다. 다 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이 열 번쯤 읽을 텐데 나머지는 이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되죠. 다른 영성사상가들도. 그러니까 당신은 개인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 개인으로서가 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그지? 육체와 정신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1번과 3번, 2번이죠. 이게 아니라 알아차림의 장으로서 깨어있는 현존으로서 뭔지 아시겠죠? 영성의 차원에서 그지? 현존으로서 영성의 현존제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영성의 현존제자로서 영성으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앉아 현재 바로 나우 애니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애초의 이유인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인간관계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영성을 때문에 영성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왜 만나냐 그럴 때 영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걸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런 청원이 아니라면 결국 서로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게 될 수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뭐 동바다 깨지고 뭐 어쩌고 뭐 결혼해도 깨지죠. 물건 팔기와 정보 교류 등 2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차적이 되는 말이죠. 이건 물질 세계에 관한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교류. 육체와 정신의 1과 2차원의 그 교류는 2차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예를 들면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려면 돈을 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나라는 알아차림의 장. 그 알아차림의 장이 뭐냐면 서로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서로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장면이 있는 말이죠. 고양하는 서로의 영혼의 수준을 높이는 장면이 되는 거죠. 고양하는 장면이 알아차림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 그것이 네, 만남과 교류의 첫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알아차림의 공간이 뭐부터 중요하다? 알아차림의 공간이 뭐부터 중요하냐? 당신들이 나눈 대화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대상이나 생각의 대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지?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차원의 공간이 뭐예요? 감정 차원의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일, 음, 물질 정. 이거 뭐야? 이, 생각상. 응?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영성 차원의 것보다 나머지 감정이나 물질 차원이나 물질이나 그다음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영성 차원의 알아차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조일 뿐이에요,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정해지는 거죠. 왜 사냐, 왜 만나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일들보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원보다, 어? 왜 만나느냐, 왜, 어? 이 위에서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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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은, 본능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지금 이 나머지 차원의 평가는 결국 실망으로 끝난다. 결국은 다 실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죠?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당신이 할 필요 있는 걸 무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근대적인 본을 포함하지만 초월한다는 거. 즉, 근대적인 차원을 배제한다는 얘는 아니다. 어?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과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큰 오해라는 거죠. 사실 거꾸로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알고 그리고 그게 주된 것이 되었을 때 행동은 더 쉬워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사실 영성의 차원을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 나머지 차원에서의 평가가 은총을 받은 듯이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머지 차원들은 저절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구에서는 새로운 지구는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지구. 근데 세상에서 혁명적으로 한 건데 세상에서는 이제요. 그래서 거의 새로운 지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구라고 쓴 거예요. 지구가 하나 또 생긴 게 아니라 군대가 살던 대로 바뀌는 건 왕창 진짜로 왕창 바뀐 거니까. 인간들 사이에 그 알아차림이 통일창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남녀관계나 가족관계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명성어이들 서로 알아차리기. 통일점. 그러니까 그거 영상의 교류가 지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의 통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발성으로 성취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행동이구나. 이게 행복과 행복의 수. 이게 행복과 성공의 열쇠예요. 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청취해야 진짜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